자, 다들 왔나요? 오늘 수업에 오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화면 너머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경제학 짱 박사와 함께라면 딱딱한 경제학도 아주 꿀잼이 될 겁니다. 오늘은 말이죠. 뉴스만 틀면 나오는 바로 그 단어, 금융위기. 이게 대체 뭔지 미시킨 교과서를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다들 따라올 준비 되셨죠? 갑시다.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맨날 뉴스에서 금융위기다, 큰일 났다 하는데 막상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하고 말문이 턱 막히잖아요. 괜찮아요. 오늘 이짱 박사가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요. 가장 쉽게 설명해 볼게요. 금융 시스템의 핵심 역할이 뭐냐? 딱 하나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돈이 잘 흘러가게 해주는 뭐랄까 파이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이프가 꽉 막혀서 돈의 흐름이 뚝 끊겨버리는 상태. 바로 그게 금융위기입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혈관이 막히는 아주 신박한 동맥경화 같은 상황인 거죠. 아시겠죠? 자, 이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하려면요. 실제 사례를 보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사건 중 하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봅시다. 자, 이글이글 불타는 이 페이지 좀 보세요. 모든 재앙의 시작은 바로 미국 주택시장이었어요. 당시 은행들이 말이죠. 신용도가 낮은, 그러니까 돈 갚을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이름으로 집 사라고 대출을 마구잡이로 내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이 대출들이 뻥뻥 터지기 시작한 거죠.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삼켜버리는 거대한 화마가 될 줄은 이때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의장이죠. 앨런 그린스펀이 이 사태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용 쓰나미라고요. 쓰나미가 모든 걸 순식간에 휩쓸어 버리는 것처럼 금융시장의 믿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그 충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이 한 단어로 그냥 모든 게 설명됩니다. 아, 예리한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터진 일이 대서양 건너 유럽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 경제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다 이거죠. 한쪽에서 탁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충격의 진동이 거미줄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미국의 불씨가 어떻게 유럽 대륙으로 번져나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니까 유럽 국가들의 살림살이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경기가 안 좋으니 세금은 덜 거치는데 실업자는 늘어나니까 도와줘야지? 돈 쓸 곳은 오히려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결국 정부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이게 바로 국가부채 위기로 이어진 겁니다. 아, 여기서 잠깐 국가부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라가 진 빚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국채 같은 걸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데 그 총액을 말하는 거죠. 간단하죠?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09년 9월에 이미 나라 경제 규모만큼 빚이 있었는데 와, 불과 한 달 뒤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사실 우리 빚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고 양심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니 시장의 신뢰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2012년 그리스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돈, 즉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무려 160%까지 치솟습니다. 헉, 160%요? 아니, 나라가 1년 내내 번 돈을 싹 다 빚 갚는 데 써도 빚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나라가 파산하기 직전까지 내몰린 겁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이제 유럽은 끝났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당시 유럽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를 던지죠.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 이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시장에 중앙은행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심어줬고
활활 타오르던 위기의 불길을 잡는 결정적인 소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나 대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따라오느라 다들 고생 많았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맞아요. 교수님, 나랑 상관도 없는 너무 먼 옛날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거의 위기 속에 현재와 미래를 읽는 눈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보는 주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는 환율, 또 금리가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정부는 왜 저런 정책을 내놓는지, 이 모든 게 바로 이 거대한 위기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금융시장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역사를 알아야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판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를 지키는 지혜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결코 딱딱한 학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삶의 이야기 그 자체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저와 함께 한 걸음씩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요. 어느새 세상을 더 깊고 명확하게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모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